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러시아의 노련한 외교관 한 명이 미국의 새 행정부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주미 러시아 대사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법무장관뿐 아니라 대통령 사위와 또 다른 대통령 자문들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대사와 만난 사실을 뒤늦게 단호한 어조, 그러나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밝힌 법무장관은 러시아 관련 미국 수사에 관여하지 않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는 법무장관 논란은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합니다. 중국이 미국 대통령의 페이크 뉴스 발언을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 보도하는 중국의 인권 유리는 페이크 뉴스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남북한 두 나라가 모두 큰 고통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멕시코 정치인이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세워진 벽에 올라 이 벽의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민 관세국의 터프한 단속으로 문을 닫는 레스토랑이 생겼습니다. 다카 해당자였던 서류 미비자가 가족의 석방을 원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체포돼서 청문회 없이 추방될 위기입니다. 케이블 뉴스 채널을 아예 끄는 YMCA가 있습니다. 정치 때문입니다. 공화당인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이 민주당 영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와 자신은 좋은 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러시아의 대사, 미국 워싱턴에서 2008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세르게이 키슬약은 스파인가 외교관인가? 이 경우 둘 다가 답이다 하는 게 러시아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물론 그 어느 나라 대사건 전부 그 다른 나라에 파견이 돼서 자신 그 모국의 정책을 홍보하고 방어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세르게이 키슬약은 굉장히 성공한 그 소셜 네트워커라고 표현을 할까요? 외교관에서 뭐 개인 미팅들도 많이 하고 그 관저에서요,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디너 파티도 많이 하는데, 세르게이 키슬약이라는 그 러시아의 주미 대사가 원래 그 무기 컨트롤을 했었고 안보 이슈에 정통한 사람인데도 뭐 화술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그 이슈였답니다. 그러니까 인기였답니다. 그런데 이 그 러시아 대사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을 무척 불편하게 하는 러시아 이슈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스파이인가 외교관인가? 두 가지 그 카테고리에 다 속한다라고 오늘 아침에 그 MBC 방송과 뭐 뉴욕타임즈의 러시아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의 그 모스코바 전 특파원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과 그 인터뷰하는 것을 봤더니, 러시아 시스템에는 스파이와 외교관이 차이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 다른 나라에는 예를 들어서 조심스러운가요? 로스앤젤레스 한국 그 영사관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영사관에 이제 수십 명의 그 영사들이 있고, 그 영사가 있고, 뭐 대사급 영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되는 그 외교관 자리에 뭐 TO도 있잖아요. 뭐 두 명 내지는 뭐 3명이라고 할까요? 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래서 이제 부총영사가 있고 총영사가 있고 하는데, 이 러시아 대사는 본인이 다른 나라에서는 정보국에서 나오는 정보 담당자와 외교부에서 파견되는 이런 그 외교 대사, 이 역할이 구분이 돼 있는데 다 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그게 이제 그 러시아의 생리잖아요. 미국은 정보를 다룰 때 이제 CIA 하면은 해외 것을 다루고, FBI 하면은 국내 것을 다루고, 한국은 국가정보원 안에 해외 부서가 따로 있고 국가부서가 따로 있고 하는데, 이제 러시아도 이 러시아의 대사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면은, 그동안 러시아 해외정보국 요원 그 SVR 모집까지 리크루트까지 다 하면서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그 굉장히 그 노련한 그 소셜 버터플라이처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인수팀에는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은밀하게 공공연하게 러시아를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다 했었던 사람이 세르게이 키슬락 그 주미
러시아 대사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고 방송 끝나고 나니까 제프 세션스 그 법무장관이 지금 그 대선 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됐었던 러시아 관련 그런 일을 그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연방수사국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당연히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 중간 과정에서 뭐 일로서 개입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는 다 나는 이제 손을 떼겠다. 이게 사실은 얼마나 이 법무장관으로서는 좀 애매한 거죠.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러시아 문제인데 여기서 본인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이제 그 대행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일들 공화당 전당기 대회 기간 중에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제프 세션스 그 법무장관이 전에 알라바마 상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 누구보다도 공화당에서 다 저 사람은 아니지 말이 돼 할 때 트럼프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국의 외교 정책 자문 역할을 했었는데 청문회 할 때는 이제 그 법무장관이 되기 위해서요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아주 애매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이 어저께 만났다고 했어요. 2번이라고 했지만 이미 이게 2번으로 끝나는 것인가 2번 이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언론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 번은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 때 만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본인의 그 상원 의원 사무실에서 만났지만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 전문가들 2명과 스텝과 만났고 이 전혀 이 그 트럼프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었다 하는 게 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과 9월인가요? 그렇게 만났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되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는 하겠지만 조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한치의 잘못도 없었다. 트럼프 그 행정부에 대해서는 차기 아직까지 그때는 선서하지 않았을 때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그 선거 캠페인에 관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대화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강조는 분명히 했습니다. Let me share a few thoughts. First, about the comments that I made to the committee that have been said to be incorrect and false. Let me be clear. I never had meetings with Russian operatives or Russian intermediaries about the Trump campaign. And the idea that I was part of a quote 네, 일단 뭐 법무장관 그렇게 됐습니다만 법무장관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는 이제 또 다른 그 클린턴이 아니라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보 당시에 자문을 했었던 J.D. 골든 그리고 이제 카터 페이지 이 두 사람도 결국은 그 이 러시아 그 대사를 미국에서 선거 캠페인 동안에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 두 사람도 애매하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만났기는 만났는데 대화 내용은 뭐 말할 수 없다라든가 아니면 제프 세션 법무장관처럼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왜 기억이 나지 않겠어요? 기억이 뭐 1년 전도 아니고 2년 전도 아니고 불과 6개월 전 뭐 그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제 또다시 만났다는 다른 사람 이 두 사람의 경우에 한 사람은 카터 페이지라는 사람은 모스크바에서 연설을 한 뒤에 그 캠페인 진영에서 떠났습니다. 트럼프를 돕던 일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 모스크바에서 연설을 할 때 미국의 외교 정책을 비난을 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도 비난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는 그 물러났었던 것이고요. 이 두 사람도 처음에는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만났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may, possibly, 뭐 might 이런 단어를 쓰면서 결국은 만났는데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은 오늘 아침에 드러난 것이고 그 전에 어제 오후부터는 지금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그 인수팀이 완전히 선서하고 하기 전에 러시아 그 역시 대사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이게 이슈가 돼서 결국은 국가안보자문에서 사임을 하고 말았잖아요. 그때 그리고 이제 사임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통령에게조차도 만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 사람 절대로 만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꼴이 됐는데 그 당시에 만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도 함께 있었답니다. 자레드 쿠슈너도 함께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이 러시아 대사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언론에서 이 점은 지적하지 않는데 자레드 쿠슈너가 만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마이클 플린이 만났었던 것은 그가 이제 선서하고 어떤 그 뭐 다 이 일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자레드 쿠슈너의 경우는 그 당시에 트럼프와 오바마 행정부의 인수팀의 일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인수팀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부드럽게 앞으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완전히 그 취임 선서 하기 전에도 만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만났었던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그 러시아가 대선 개입에 정말 적극적으로 했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대통령과 들어오는 대통령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사위가 이제 만났다는 거, 그런 것은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 이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마이클 플린과 이 자레드 쿠슈너가 함께 러시아 대사를 만났는데 마이클 플린은 부통령에게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며칠 동안이나 부통령이 몰랐을 때 자레드 쿠슈너도 입 다물고 있었잖아요. 거짓말한 것은 아니지만 입 다물고 있었으니까 지금 백악관 내부에서도 항상 권력의 주변에는 서로에 관해서 뭐 비밀도 있고 또 그 싸움도 있고 최고 권력자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신을 또 관철시키려면 최고 권력자의 신임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는구나. 대통령도 알고 있었으면서 부통령에게 얘기하지 않고 대통령의 사위도 알고 있으면서 부통령에게 얘기하지 않고 이랬었던 이 부분까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잔뜩 그 모든 것을 이제 휘저서 놓은 그런 러시아의 대사는 떠납니다. 떠나고 뭐 할 일 다 했으니까 떠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자리는 러시아의 조금 더 강성인 러시아 군인 출신이 채우게 되는데 아나톨리 안토노프라는 사람이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는 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참 외롭대요. 아니 트럼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만나려고 나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잘해주고 하더니 지금은 아무도 나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는 하던데 후임자는 뭐 워낙에 뭐 여러 가지 노선도 강성이고 강직한 스타일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힘들기는 하겠어요. 네, 이 전임자가 이런 일이 있었고 등등해서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내부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흘려서 이렇게 새 행정부를 흔들어 놓는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백악관 대변인도 어제 똑같이 한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민주당이 당파적으로 이런 일들을 폭로해서 나라를 지금 들쑤셔 놓는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표현 자체는 완전히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뭐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 지어지는 집이고 이미 지어져서 8년 동안이나 살았었던 곳이니까 그 안에 있는 집기, 말하자면 집기를 사람에 비유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집기와 같은 지금 뭐 정보부나 모든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바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언이 나오는 게 뭐 이상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트럼프의 인수팀이나 자문이 러시아에 물러나는 대사를 만났을 때 분명히 경제 제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그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지금 당장 이거 메카시즘 아니냐. 정말 반공주의 소동처럼 1950년대, 60년대나 있었던 그런 것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정직한 사람이다. 법무장관 뭐 마녀 사냥에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뭐 그가 뭐 의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것 같지 않고 자리 뭐 그런 거 조사에서 발을 빼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러시아 문제 때문에 온통 뒤집어지고 있고 지금 행정부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시작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제일 먼저 이 법무장관이 이렇게 위험한 처지에 오게 된 첫 번째 그 보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 워싱턴 포스트였는데, 워싱턴 포스트보다는 사실 그 뉴욕 타임스를 조금 더 싫어하는 것 같고요. 뉴욕 타임스 이런 뉴스를 계속 그 페이크 뉴스라고, CNN도 그 페이크 뉴스라고 요즘 뭐 안 본다고 하잖아요. 거의 MSNBC도 안 보고 그렇다고는 하는데, 중국이 이 그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크 뉴스 발언을 가져다가 인권에 대해서 이 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특히 이제 그 서방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 언론사에서 중국이 뭐 최근에도 이제 한 그 변호사를 고문했다는 뉴스들 내보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페이크 뉴스다. 이게 이제 중국 관영통신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제 그제 이제 그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기 그 전후 그 며칠 동안은 대통령이 그 페이크 뉴스라는 말은 지금 쓰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부 내부에서도 굉장히 흔들리고, 행정부 내부의 흔들림과 새로움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까지 지금 많은 그 영향과 어떤 경우는 이용하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다른 나라와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9시 30분에 전해드리겠고, 아직은 초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사람과 이제 중간에 어떨지 모르겠다 판단을 유보하는 사람과 굉장히 그 반대하는 사람 사이에서 서로 그 마음의 색깔은 상당히 다른 것만은 사실인데, 아직은 너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들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처럼 권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이제 중독되기도 쉽고 부식되기도 쉽고 주변에 또 예스맨이 많이 그 모여들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언론이라고 그 완전하게 하겠어요?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완전하려고 좀 추구를 해보는 게 직업적인 특성이잖아요. 미디어에서 일하는 사람, 뉴스를 다루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뉴욕타임스 싫어하고 CNN 싫어하더라도 좀 이제 그 서로 그 절충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제가 이 시간쯤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다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 놓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1시간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제가 원고가 다 작성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자료를 그 추려 가지고 와서 순간순간 순서도 바꾸고 하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만 적어 놓는 때가 대부분인데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지금 그 대통령도 미국의 CNN이나 뭐 그 뉴욕 타임스 같은 것을 싫어하지만 CNN이나 뉴욕 타임스 같은 신문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신문과 방송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뉴욕 타임스와 CNN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그 의회 연설을 보고 난 뒤에 그 반응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이 다 대통령스러웠다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여러분께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변했다는 게 아니라 캠페인 때부터 가져왔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민자에 대해서도 기여한 바는 얘기하지 않고 나쁜 점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다만 이제 그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의회에서 협조해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성 하나는 만들어냈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어땠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페이크 뉴스 얘기하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이제 그 누군가가 써준 것을 이제 프롬프터를 보면서 그대로 읽는데도 어떤 때는요, 그레이트 하면은 이 그레이시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레이트 이런 식으로 좀 추가는 하긴 했더군요. 나중에 이제 그 원래의 트랜스크립트과 나중에 연설한 것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잘했다 하는 것은 분위기상으로 잘했다는 것이지 그 어떤 딜리버리하는 스타일이나 그런 모습이요, 그랬다는 것이지 내용이 이런 진보적인 언론이 예를 들어서 전부터 추구해왔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그 연설이 있고 나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설하면서도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가 팩트 체크를 대단히 그 철저하게 해놨거든요. 그에 비해서 CNN 같은 경우는
앤더슨 쿠퍼라는 간판 스타를 포함을 해서 CNN에 출연하는 여러 그 커멘테이터들이 전부 극찬 중에 극찬, 그런 극찬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기대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와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뭐 그냥 평이한 대통령이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제가 미국 언론사에서 봉급받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 게,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자신들의 생각을 신문에 많이 내놓은 것 같은데, CNN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CNN을 포함한 많은 그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보통 지금까지의 상식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그 저돌적으로 나의 길을 가련다고 아직까지는 가고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비공식 브리핑에서는 그게 이제 그 백악관 대변인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겠어요. CNN 뭐 이런 곳을 다 빼버리고 이러니까, CNN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관계가 이렇게 지극히 나쁘고 할 때 24시간 그 텔레비전을 만들 수가 없죠. 돌릴 수가 없죠. 재미있게. 그러니까 이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뭐 라디오도 조금 마찬가지지만 엔터테이닝적인 요소가 신문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신문은 어떻게 보면은 뉴스의 경우는 역사적인 기록 부분이 굉장히 그 큰 역할이라고 하면은, 라디오나 그 텔레비전은 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면서 좀 즐기게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CNN을 포함한 케이블 텔레비전은 뭔가 그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그 실제보다, 그러나 사실에 기반해서 했겠지만 좋게 점수를 준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제가 미국 언론사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는 잠시 뒤에 전해드릴 이 뉴스가 뭐 미국에서건 해외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더 공통적이겠다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맨 앞에 전해드리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뒤로 좀 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글쎄요, 한인타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식당 문을 지금 닫았어야지 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거든요. 이민 세관국의 아주 그 터프한 단속 때문에. 이럴 때 또 많은 분들은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것 아닌가, 잘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드릴 말씀이 영 없는 것은 아니죠.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멕시코의 그 한 정치인이 브라울리오 구에라라는 그런 그 정치인이 이제 미국과 멕시코의 그 가장 그 높은 그 벽 가운데 하나인 그 벽에 올랐습니다. 30푸트 높이라고 하거든요. 그 티와나 그쪽인데요. 그래서 그 벽에 이렇게 앉아서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를 그냥 뭐 아무런 그 도움 없이 올라왔다. 이게 사실은 이 정도로 올라오기 쉬운, 그런데 거기에 벽을 쌓고 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도 현실적으로도 별로 그 돈만 많이 들고, 게다 대고 그것도 또 이제 그 멕시코에 돈을 대라고 하고, 더군다나 이제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그 소용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자신의 트위터에 이 정치인이 올렸습니다. Hola amigos y amigas, estoy sobre el muro, sentado en el muro.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 정치인의 옆에 그 두 명의 다른 사람도,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던데 올라와서, 이 정도로 이제 그 멕시코에서는 30푸트 높이의 정치인이 그 벽에 올라탈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지금 아주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민 세관국이 몇 주일 전에 한 주말에 뭐 거의 700명 정도를 이제 그 체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펜실베니아주에서
다시 문을 열긴 했군요. 2주일 동안 문을 닫았다가 이제 문을 다시 연 그런 그 펜실베니아에서는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살다 오신 분들 계세요. 그 아로마 부페 앤 그릴이라는 그런 레스토랑이 어느 날 이민 세관국이 이 레스토랑에 들이닥쳐서 4명의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체포했기 때문에 2주일 동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새로운 사람을 하이어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체포돼서 간 그 전에 직원들은 과테말라, 멕시코, 엘살바도르 그 사람들이었고 범죄 기록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유일한 범죄라고 하면은 뭐 서류 미비자라는 것뿐이다라는 것. 그래서 지난 3주일 동안 그 펜실베니아 이 식당 그 주변이 어느 동네인가요? 그 주변에서 뭐 수십 명이 이런 식으로 그 체포가 됐다고 하거든요. 가장 달라진 것이 이제 민주당 정권 시절에는 범죄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그 서류 미비자를 중심으로 체포를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아무나 가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원 시스템도 변화가 돼서 전에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고 청문회를 거쳤는데 지금은 옵션 없이 바로 청문회 없이 뭐 추방되는 이런 경우까지 생기고 있기 때문에 2월 중순에 지금 이민관세국에서 얘기를 했고 국토안보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이 그 라티노 커뮤니티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되고요. 또 한인 커뮤니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미국에 와서 합법 신분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민자들에 대한 화이트 컬러가 아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시선이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오죽하면 어린 아이들이 체포될까 봐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의 그 구류된 그 이민 그 변호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라 바가스라는 아주 노래 잘하던 라틴 그 가수도 있는데요. 바가스라는 이 22살의 젊은 여성이 원래 가족이 먼저 구류가 된 겁니다. 아버지와 오빠든가요. 그렇게 그 구류가 돼서 수요일에 본인이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 구류 그리고 이제 7살 때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에 왔는데 너무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강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가족들이 헤어지는 것 여러 가지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체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그 7살이면은 당연히 그 드리머 다카 프로그램에 해당이 돼서 미국에서 일도 할 수 있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2016년 지난해 11월까지는 다카 프로그램 해당자였는데 이것을 다시 신청을 하려면 $495가 있어야지 되는데 $495를 벌지 못해서 11월 달에 바로 신청하지 못하고 2월 10일에 신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늦어졌고 이제 그 사이에 지금 다카 그 리뉴 카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체포가 됐고 이러저러한 사정을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그 추방될 위기다 하는 게 이 22살, 7살 때 미국으로 온 아르헨티나 태생의 그 다니엘라 바가스의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한 사람뿐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주목돼서 사실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1,100만 명을 어떻게 한꺼번에 추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어느 대통령보다도 부시 때보다도 추방을 더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그것은 미국의 나쁜 그런 이제 범죄자를 중심으로 추방을 했는데 지금은 막무가내로 하면은 길 가다가 뭐 한인들도 체포된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아이 데려다 주다가 이것은 뭔가 다 하지도 못하면서 1,100만 명을 어떻게 뽑아내겠어요. 잡초입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바가스 얘기 조금 들어보실까요? 바가스. My father and brother await deportation, while I continue to fight this battle as a dreamer, to help contribute to this country, which I feel that is very much my country. 네, 이 기여했었던 그 부분도 잠깐 얘기를 하잖아요. 이민자들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국민학교 안 나왔어요. 저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는 국민학교 졸업했다, 졸업하지 않았다가 뭐 이슈도 아닐 뿐더러 저 초등학교가 아니라요. 국민학교라고 불리던 시절에 국민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으니까 불법 체류자의 단어를 뜻을 모르세요. 불법이잖아요. 불법.
서류 미비자가 아니라 불법 체류자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불법 체류자 맞습니다. 그리고 서류 미비자도 맞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는 하나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 와서 세금은 내면서 미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똥 치우고 더러운 일 다 하고 여러분들 그 힘든 아무리 일해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딸기도 따고 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한 바도 사실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전혀 그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담을 넘어서 온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입장을 조금만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뭐 우아하게 표현해서 better life. better life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좀 입을 게 없어서 여기까지도 오케이. 먹을 게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그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를 그렇게 옹호하고 나서 이런 얘기만을 우리가 그 이민자로서 할 수 있는가?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가야지 되는가? 어렸을 때부터 와서 또는 여기서 태어났으면 시민권이 됐지만 뭐 미국 이외에는 본 세상이 없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지 되나요? 어디로 갈 거나 어디로 갈 거나 내 님을 찾아서 어디로 갈 거나 이 강을 건너도 내 쉴 곳은 아니요 저 산을 넘어도 머물 곳은 없어라.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노스 코리아도 문제요, 사우스 코리아도 문제요.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 그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해서 베이징 발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한국의 이제 최상훈 특파원도 이 기사 작성에 도움을 줬고요. 사우스 코리아의 경우는 뭐 사드 배치 때문에 지금 중국의 국영방송에서 한국 상품 보이콧 말 그대로 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사드 배치 장소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 보이콧 하라고 하고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롯데가 중국에 굉장히 스토어도 많고 백화점도 있고 하는데 화재 그 인스펙션 같은 것을 받잖아요. 모든 곳에서. 그런데 그 인스펙션에도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했겠어요. 롯데가 한국 회사이기도 하지만 일본 회사이기도 한데 굉장히 꼼꼼하기 때문에 인스펙션을 통과하지 못했던 겁니다. 롯데 하면은 사람들이 면세점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데 면세점 웹사이트도 몇 시간 동안 해킹 당했었고 이게 전부 그 사드 배치 때문이고 비공식적으로 한국 텔레비전 쇼도 금지, 팝스타 입국도 금지, 조수미 씨도 매년 중국에 가서 공연하다가 지금 언제 풀어질지는 모르지만 대기하고 있고 비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어제부터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 마지막 단계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미국으로서는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차기 행정부가 만약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5월 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월 뭐 10일이나 13일에 헌재 재판소의 그 최종 판결 나오고 나면은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치러져야지 되고 그러자니 이제 5월 달 초 그 전에는 배치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뭐 가능하면은 빨리 하기를 당연히 그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관영 그 신문인 뭐 글로벌 타임즈, 관영 신문의 자회사죠. 글로벌 타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은퇴한 중국 장군이 직접 어떤 그 기고문을 썼는데 군사작전까지도 해야지 된다. 그 군사작전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그 반응을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서로 그 힘을 합쳐서 뭔가를
중국의 안보는 고려하지 않고 또 그 레이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중국의 그 여러 가지를 감시할 수도 있고 중국의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그 아시아에 들어와서 뭐 사드 배치도 하고 이런 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관영신문인 피플스 데일리 같은 경우는 그 리더십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게 지금 그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을 할 수도 있다. 미국, 한국, 일본이 하나의 그 그룹이 된다면 우리는 그 그룹의 방어 시스템에 대응하면서 러시아와 손을 잡겠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세 나라가 그러는데 중국만 젠틀맨일 이유가 없지 하는 그런 내용도 지금 많이 그 나오고 있고요. 또 무역에 있어서는 한국의 입장으로 보면은 중국이 가장 큰 무역 파트너고 중국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한국이 네 번째이기 때문에 무역에 있어서는 그 직접적으로는 큰 타격을 주는 방안을 중국이 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5월 이제 초순부터 중순 이제로 예상이 돼 있고 그리고 북한이죠. 그 다음에는 중국의 경우는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를 바라니까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어느 후보하고 이제 대강의 그림은 그려지지 않겠어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북한으로서는 지금 베이징에 북한 대표가 리길송이 도착을 해서 닷새 동안 대화를 하는데 공개적으로는 우리는 그 전통적인 우방이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과 이제 그 북한 관계자가 앞에 나와서 그런데 그 뒷배경은 부드럽지 않았다는 게 지금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어쨌거나 중국이 그 김정남을 김정은의 대타로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중국에는 김정남 암살이 대단한 모욕인 거죠.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에서 암살당하기 했지만 중국령인 마카오에서 살았었고 어느 정도 그 중국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중국도 알고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도대체 중국에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게 지금 그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또 돌아오면 YMCA 펜실베니아에 있는 레카와나 카운티에 있는 던모어라는 곳에 있는 YMCA랍니다. 24시간 뉴스 채널은 아예 이 YMCA 텔레비전에서 없애버렸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에 부딪힘 정도 그러다가 몸이 조금 닿으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말 그대로 몸싸움이 되는 일까지 그 직전까지 수요일 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의 YMCA는 ESPN과 웨더 채널은 두지만 24시간 뉴스 채널은 두지 않는데 사람들 반응이 엇갈려요. 뭐 이런 데 와서 의견도 나누고 하는 것이고 이제 충돌하느냐 마느냐는 건전한 상식선에서 서로 성인들끼리 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스트레스 없애려고 YMCA에 왔다가 이거 계속 사람들 싸우고 나중에는 락커룸 파이트 그 수준까지 가고 해서 근데 후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 후자가 더 많았다기보다는 YMCA로서는 누군가가 다치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이제 라이어빌리티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사이에 싸움을 일단은 정치 대화를 없애기 위해서 뭐 완전히 없어지게 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언제까지라고 날짜를 정하진 않았지만 좀 상황이 부드러워지면 다시 케이블 텔레비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했다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척 그 부지런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정도 어느 대통령보다도 많이 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 그 신임 대통령 그 시기로 비교를 해볼 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몇 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본대요. 그리고 최근에는 CNN과 MSNBC는 끊었고 MSNBC의 모닝조우를 저도 자주 보는데 조 스카보로가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 이제 비난적인 그런 언사도 많이 하고 있고 때로는 이제 여자 진행자와 싸우면서 또 트럼프를 그 좀 약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하기는 해요. 지난번에 그 이 며칠 전에 있었던 의회 연설할 때 보니까 이제 그 어디선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막 일어서서 기립박수도 조 스카보로가 치던데 어쨌든
조 스카브로가 따끔한 말을 많이 하는 이후에 MSNBC도 보지 않았고 완전히 끊었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일 끝나고 나서는 더 많이 뭐 몇 시간씩 텔레비전 보는 때가 많대요. 그런데 거의 아침이고 저녁이고 요즘은 팍스 뉴스밖에 안 본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뭐 당연히 그 팍스에 뭐 한 30년 친구라는 빌 올라일리 팩터를 볼 테고 아니면은 이제 션 해니티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 것을 본답니다.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본인 싫어하는 사람들 것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런다고 하고 탐 행스가 어제 그 백악관 기자실에 선물을 보냈는데 아마 법의 한도 안에서 보낸 것이죠. 에스프레소 머신을 보냈답니다. 깨어 있으라고. Keep up the good fight. 이제 그 철저히 감시하고 일하고 이게 격려하는 것이겠죠. 기자들 뭐 바로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너 페이크 뉴스 그 미디어에서 일하는 너 페이크 뉴스 하잖아. 게으르잖아 당신. 아이 당신 싫어. 질문 안 받아. 다른 사람. 이렇게 이제 대통령에게 그런 일을 당하다가 요즘에는 뭐 백악관에 그 션 스파이서 그 대변인도 못지않아요. 그래서 이 탐 행스가 에스프레소 기계를 보내니까 백악관 출입 기자 어느 MBC 뉴스에 피터 알렉산더 트위터군요. 피터 알렉산더가 트위터에 보내고 사진까지 이렇게 에스프레소 기계 찍어서 보냈고 했습니다. 미국이에요. 아주 다른 모습.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달라지는 뭔가 그 기반이 흔들어지는 그 가만히 그 고여 있고 썩고 하는 것보다는 흔들어지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 들고 그 신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간추린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러시아에 노련한 외교관 한 명이 미국 새 행정부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주미 러시아 대사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법무장관뿐 아니라 대통령 사위와 또 다른 대통령 자문들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대사와 만난 사실을 뒤늦게 단호한 어조지만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밝힌 법무장관은 러시아 관련 미국 수사에 관여하지 않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는 법무장관 논란은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합니다. 중국이 미국 대통령의 페이크 뉴스 발언을 역이용합니다. 미국 언론이 보도하는 중국의 인권 유리는 페이크 뉴스라는 주장입니다. 중국에는 지금 남북한 두 나라가 모두 큰 고통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멕시코 정치인이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세워진 벽에 올라 이 벽에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민 관세국의 터프한 단속으로 문을 닫는 레스토랑도 생겨났습니다. 다카 해당자였던 서류미 비자가 가족의 석방을 원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체포돼 청문회 없이 처방될 위기입니다. 케이블 뉴스를 아예 끊는 YMCA가 있습니다. 정치 논란 때문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참 미국은 미국이네요. 그 법무장관이 첫날 그 출근을 하는데 말 타고 출근했어요. 말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몬타나 출신이니까 워낙에 그 워싱턴 DC 메트로 열차가 붐비고 하기도 하지만 첫 출근하는 날 말을 타고 두 명이 이제 옆에 이렇게 공원 병사, 공원 경찰이 함께 그 에스코트 해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내무장관과는 어울리잖아요. 땅 같은 거 관리하니까. 이것도 미국이에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요즘 책 쓰고 여기저기 인터뷰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오바마 그 부부 하면은 심각한 사람들인 줄만 알았는데 옆에 몇 번 행사장에 앉아보니까 미셸 오바마가 나는 너무 좋아. 우리는 좋은 친구야. 공화